안녕하세요 여러분, 퍼스맨 조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호주 이민에 대한 그 장점을 위주로 말씀드리면서 왜 제가 여러분께 호주 이민을 추천하는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. 책 제목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비온 나티코 린테블라드라는 스웨덴 분이 쓴 책인데요. 이분은 26세 그 어떤 스웨덴의 큰 기업의 그 부사장까지,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오르신, 아주 비즈니스 쪽에서 아주 크게 성공하신 분이죠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태국의 승려가 되고 싶다고 해서 태국으로 건너가셔서 17년간의 그 승려 수행을 하시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수행한 그 결과를 그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강연자로서 또 꽤 성공적인 인생을 사셨던 분인데요. 그때 결혼도 하셨죠. 강연자로 활동하시던 중에 60세가 쯤에 루게릭병으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. 이분의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. 승려로 산 지 몇 년 안 됐을 때 어느 날 오후 저는 밀림의 대나무 오두막 밖에서 행선을 하고 있었습니다.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아잔브란 스님의 설법이 들렸습니다. 스님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. 내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레드 제플린의 신나는 콘서트가 끝나고 흥에 겨운 채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서는 기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. 예상보다 빨리 마지막 순간에 다가가는 지금 제 기분은 그와 비슷합니다. 감사하게도 저는 일말의 후회나 걱정 없이 제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. 그 경이로움과 고마움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지요. 정말 멋진 모험이었어.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? 한 생애에 3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. 어떻게 항상 나보다 더 마음이 넓은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? 그간에 저질렀던 온갖 경솔하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정도의 고생만 겪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걸까?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나 많이 좋아해 줄까?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이 이토록 잘 풀릴 수 있었던 걸까? 예, 라는 얘기입니다. 예, 어떠신가요? 저는 이 책을 읽고 마음속으로 참 반가웠습니다. 제가 이분만큼은 아니더라도 뭐랄까 나름 지금 재미나게 살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40에 뜻하지 않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었어요. 이민이요. 정말 뜻하지 않은 결정이라서 그런가? 이게 뭐 금세 후다닥 끝내버렸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을 처음 떠나서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제 삶은 그렇게 별로 다르다고 할 수 없었어요. 뭐랄까 시드니도 역시 그 서울만 못지않은 큰 대도시고 그 도시라는 게 뭐 어디나 다 비슷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민 생활 처음이라서 그런지 뭐 완전 좌충우돌이었고요. 뭐 참 힘들었습니다. 그러고 시드니 생활 2년을 마치고 제가 또 퍼스로 이주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퍼스하고 시드니는 3,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다시 짐도 다시 다 싸서 또 이렇게 컨테이너 이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, 또 퍼스와 시드니는 참 많이 다릅니다. 이 퍼스 사람들 말로는 시드니는 호주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예요. 그러니까 시드니는 정말 보통의 호주와는 좀 다르다라는 뭐 뜻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제가 퍼스에 와서도 이 2년 남짓 또 IT 엔지니어로 살다가
뭐 뜻하지 않게 뭐 지금의 청소 일로 제 커리어를 완전히 바꿨잖아요.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?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모퉁이가 한 번씩 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인생에 모퉁이 한 번 한 번을 이렇게 돌아선 것 같아요. 그 모퉁이라는 말이 그 앤인 그린 게이블, 그러니까 빨강머리 앤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. 이렇게 우리는 또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모퉁이를 돌아선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. 근데 제가 처음에 호주에서 이민을 결정할 때 나이 40이 조금 안 됐었어요. 그때 그래도 제가 나이 40에 한국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은 회사의 IT 엔지니어로서 그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가 제게는 참 힘든 때였습니다. 뭐 그 정도 나이대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. 미래에 대한 불안, 그 뭐 하루하루가 좀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산다는 뭐 그런 것들. 그러니까 뭐 미래에 대한 꿈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. 뭐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. 만약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즐겁지 않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불안하기만 하다. 또 내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금 느끼면 그때로 되돌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는 어렵잖아요. 그게 만약에 그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 때로 돌리고 싶다면 저는 과감히 여러분께서 호주라는 나라를 한번 굳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도 이제 그때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이 노력했습니다. 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뭐 이런 것도 했고요. 뭐 재테크 강의, 뭐 경매 이런 것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고요. 또 뭐 제가 엔지니어로서 조금 다른 분야로 커리어 전환을 하려고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.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.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.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한국의 중장년층,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남성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많이 보신다고 들었습니다. 뭐 저도 이 유튜브로 꽤 많이 보긴 했는데요. 근데 저는 그 프로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정말로 저 카메라맨이나 인터뷰 하시는 방송국 분들이 떠나면 그 외로운 산속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사실까? 저 같으면 아무리 저도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거든요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호주라는 곳, 특히 제가 살고 있는 퍼스라는 도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꿈꾸는 조금 다른 여러분들의 인생을 펼쳐볼 만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. 첫 번째, 자연환경입니다.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아름답고요. 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. 한국은 도시 같은 경우에 나무나 풀과 나무보다 그리고 자연의 그 새나 뭐 이런 야생동물보다 사람이 더 많잖아요. 온통 회색빛이고 콘크리트 박스에 살고 뭐 잔디나 뭐 풀, 나무들이 있는 땅을 밟기 위해서 굳이 뭐 운전을 뭐 길게는 몇 시간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.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늘 잠을 잘 때 창문을 좀 열어놓고 자거든요. 뭐 날씨가 겨울에는 그래도 꽤 추운데도 저는 열어놓고 잡니다.
그게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 건강, 그러니까 저 몸속에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신선한 공기로 치유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믿음이고요. 저는 이 호주에 와서 제가 한국에 살면서 알았던 모든 병들을 고쳤어요. 그 부분이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. 두 번째, 너무 모든 것들이 평등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다닌 대학이나 뭐 학벌이죠. 그러니까 뭐 나이, 내가 몇 살인지, 그리고 외모, 뭐 키가 큰지 작은지, 뚱뚱한지, 뭐 빼빼한지, 뭐 피부색이 어떤지, 뭐 이런 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. 이 사람들.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직장을 갈 때 특히 뭐 어느 대학을 다녔느냐, 무슨 과를 나왔느냐,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. 뭐 가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호주가 인종차별이 심하다는데 어때요?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. 근데 저는 이곳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. 정말 가끔 여기도 물론 사람 사는 곳인데 또라이들이 있죠. 근데 그분들이 저는 뭐 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제가 아는 한국에서 이 동남아 노동자들을 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여러 사건들 그런 걸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그 불평등이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의 차이예요.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식들이 화이트 컬러가 되기를 원하죠. 왜 그런가요?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블루 컬러가 화이트 컬러에 비해서 대우를 덜 받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. 오히려 대학 나온 엔지니어나 오피스 워커가 퇴임만 치고 카펜터, 플러머, 뭐 일렉트리션, 뭐 루프 카펜터, 뭐 가드너, 클리너 뭐 등등 여러 트레이드 잡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몸으로 일하는 걸 트레이드 잡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오피스 워커보다 많게는 2배, 3배까지도 더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세 번째인가요? 아이들 교육이나 양육비, 한국에서 정말 이것에 치여가지고 노년 그 가난이 되게 심하다고 하잖아요. 노년에 느끼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. 영주권 받으시면 호주에서 일단 자녀들이 퍼블릭 학교 학비가 그 프라이머리부터 하이스쿨 이어 12까지 전액 무료입니다. 그리고 시민권을 받으시면 모든 아이들의 그 대학 학자금이 정부에서 제공한 대출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. 게다가 18세가 되면 애들은 독립해서 나가는 게 여기에 문화이고요. 그다음에 아무리 부유한 집도 아이들에게 뭐 따로 이렇게 뭐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애들도 야, 너 아직도 니네 집에 엄마 아빠랑 사니?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애들이 독립해서 렌트를 얻어 나가면 지원금을 줘요. 이 친구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렌트를 얻어서 나가서 사니까 이 친구 공부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이 렌트비를 지원해 줘요.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뭐 또 뭐 결혼식 비용? 이런 건 여기 문화는 아예 결혼식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. 뭐 특별히 뭐 그 신부가 뭐 자기 드레스 같은 거 한번 렌털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다가 플러스 뭐 결혼 반지, 여긴 또 결혼 반지 되게 간단합니다. 뭐 하물며 뭐 로즈 골드 이런 거 쓰는 사람도 많고요. 그럼 뭐 결혼식장 당연히 그런 데다 돈 쓰거나 호텔 예식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. 그런 사람 보고 참 바보라고 하죠. 그리고 둘이 합쳐 나갈 때도 렌트 하나 얻어서 뭐 소파 중고 하나, 뭐 침대 매트리스 하나 새 거 사고요. 하물며 침대 그 프레임은 또 세컨핸드로 삽니다. 그리고 가방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 2개씩 들고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 번째인가요?
제가 또 한 가지 정말 호주 이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,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. 저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. 무슨 시간? 저는 이 엔지니어가 저의 일에 제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. 그래서 다른 걸 공부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.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는 제가 2, 3년 후에 저는 제 비즈니스에서 반 정도 손을 떼고요. 주에 이틀이나 3일 정도 제가 테이프나 아니면 유니에 가가지고 다른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뭐 테이프 가서 카펜트리 공부도 할 수 있고요. 아니면 유니에 가서 뭐 필라소피나 뭐 또 다른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. 뭐 테이프 거의 공짜고요. 제가 시드니에서는 그 수입이 별로 없었을 때 시드니에서 한번 IT 과정을 들었었는데 뭐 원 시메스터에 50불 정도만 내면 됩니다. 그리고 클래스에 할아버지, 할머니 나이 거의 70 되시는 분들이 20, 30% 정도입니다.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. 공부하고 싶다면 물론. 5번째, 의료비.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들으셨을 거예요. 호주의 모든 의료과정, 치과는 저입니다. 무료입니다. 제가 일전에 이곳에서 수술을 한번 했어요. 간단한 수술하고 3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종합병원이었습니다. 제 주치의가 정말로 그 경험이 많았던 할아버지였어요.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한번 1아워 1시간 그 진료를 받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300불 정도 넘는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설명도 잘 해주시고요.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매일 아침마다 와서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야, 너는 이렇게 될 거야,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친절하게 해줍니다. 그리고 퇴원할 때 약까지 병원에서 받아 나오는데 저보고 그냥 사인만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뻘쭘했습니다. 미안하기도 했고요. 이렇게 무료 진료다 보니까 분명히 딜레이는 있죠. 뭐 제가 전에 헬리코박터 때문에 내시경 검사 받는데 6주 정도 대기했습니다. 웃기죠? 근데 뭐 나름 살만합니다. 제가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부부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신다면 파트너 플러스 아이들까지 전부 일가족이 동시에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나 시간이 좀 들지만 연로하신 부모님도 건강하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,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,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나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의 이런 소견일 뿐입니다.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자격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만 얽매이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넘겨보실만 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호주라는 나라가 참 매력적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주제 넘은 얘기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. 다음번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, 그러면 저는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퍼스의 조시였습니다.